Taft School 어드미션을 어떻게 공략해야 하는지에 관련돼서 오늘 특집 영상 마련했습니다. Taft School은 미국의 보딩스쿨 상위권에 위치하고 있는 명문 학교 중 하나입니다. 크네리컷 워터타운에 이제 위치하고 있고요. 어찌 보면 한국에서는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 듯한 학교지만 실질적으로 미국 내에서는 당연 명문 학교고요. 그리고 이제 입학 난이도가 이제 쉽지 않은 학교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학교 어드미션을 할 때 어떻게 공략을 해야 되고 또 무엇이 중요한지에 관련돼서 자, 이제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데드라인은 1월 15일이고요. 이때 이제 지원한 학생들의 결과가 이제 3월 10일 경에 나옵니다. 미국 보딩스쿨은 이제 뭐 몇 가지 방법으로 이제 지원을 하게 되는데 Taft School 같은 경우는 SSAT에 연계되어 있는 SAO라는 포털을 통해서 지원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SAO 같은 경우는 공통 서식이기 때문에 추천 성적표 그리고 essay 이런 부분들이 공통으로 내가 SAO를 통해서 지원하는 학교에 모두 이제 공유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조금 이따 설명드릴 이제 essay 주제 추천서 그리고 성적표 이 부분들이 SAO 사이트를 통해서 제출하게 되면은 SAO를 통해서 지원한 학교들, 태프트뿐만 아니고 다른 학교들도 공통으로 공유해서 지원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학생들이 총 1,865명 정도 지원했고요. 이 중에서 이제 많은 학생들이 합격한 게 아니라 겨우 205명이 이제 합격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경쟁률을 따지면은 굉장히 어마어마하고요. 학생들을 보면은 아시안 학생들 비중이 그렇게 높은 학교는 아니에요. 작년에 졸업한 학생들 보면 이제 156명인데 그 중에 아시안 학생들은 겨우 16명. 제가 꼼꼼히 세봤어요. 16명 정도 졸업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 12%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 12% 학생들 중에서 뭐 중국인 학생들도 있고 다른 학생들도 있을 텐데 특히 이 학교는 해외 학생들 수가 다른 학교들에 비해서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무려 41개국의 학생들이 옵니다. 참고적으로 이제 초트 같은 경우는 30개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초트는 학생 수가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나라 수가 이제 좀 적은 반면에 태프트는 무려 41개국의 학생들이 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인 TU가 좀 더 적지 않을까. 뭐 이렇게 이제 제가 생각할 수 있는 합리적인 생각이었고요. 학생들이 이렇게 경쟁을 하게 되면서 이제 저희가 어느 대학으로 이제 가는지 또 이제 살펴보았지만은 역시나 태프트는 공개하지 않고 주로 잘 가는 명문 대학만 웹사이트에 이제 공개되어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어드미션을 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 essay. 이게 사실은 Taft essay라기보다 공통으로 이제 SAO를 통해서 제출을 하는 essay 토픽입니다. 그래서 Taft를 포함한 SAO를 통해서 지원한 학교들의 SA의 토픽은 자, 다음과 같습니다. 총 short essay는 3가지 토픽을 쓰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의 long essay를 쓰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토픽은 다음과 같습니다. short essay 주제로 써야 될 토픽이 이렇게 하나, 둘, 3가지가 있고요. 길이는 200자에서 250자 사이로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요, 이제 long essay라서 250자에서 500자 사이로 적어야 되고요. 이 5가지 토픽 중에 이제 하나를 선택해서 에세이를 쓰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게, 첫 번째 그 짧은 그 토픽에 대해서 작성하는 법이 따로 있습니다. 이걸 이제 그냥 무심코 이렇게 작성하지 마시고, 저희가 이제 가이드라인을 드리거든요, 학생들한테. 그거에 맞춰서 이제 작성하는 게 제일 좋고, 에세이는 그 학생의 라이팅 실력 또는 그 학생의 이제 여러 가지 심리 상태를 읽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학생이 쓰는 에세이와 또 학생이 평상시에 썼던 뭐 숙제를 냈던 그레이드 에세이, 그리고 이제 또 학생이
인터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들이 어느 한 사람이 학생의 정신 상태를 읽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때문에 저희가 학생에게 첨삭을 하더라도 문법이나 기본적인 내용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 에세이를 크게 건드리면은 오히려 반감 내지 아니면 이거 다른 사람이 쓴 것 같다, 이런 뉘앙스를 주는 순간 그 학생은 탈락입니다. 이게 대학과는 좀 다릅니다. 대학 에세이 쓰는 것과는 다르기 때문에 고등학교 에세이는 굉장히 좀 더 학생 틱해야 된다, 또는 그 학생이 말하는 수준과 비슷해야 된다는 게 저희 입장입니다. 네. 자, 다음으로는 이제 Parents Essay입니다. Parents Essay 역시 SAO 공통 폼에 있는 Parents Essay이고요. 이 부분 중에서 이제 4가지 필수 질문과 그리고 1가지 옵셔널 질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모님께서는 4가지는 필수적으로 다 답변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 거는 이제 하셔도 되고 또 옵션이기 때문에 사실 안 하셔도 사실은 그렇게 큰 임팩트가 있지는 않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추천서입니다. SAO를 통해서 써야 되는 추천서는 총 5가지인데 이 5가지 중에 TEFT 같은 경우는 이제 3가지가 필수고 2가지가 이제 옵션으로 되어 있고요. 혹여나 이제 SAO를 통해서 이제 지원을 하기 때문에 TEFT 같은 경우는 이제 4번째, 5번째 추천서가 옵션으로 되어 있지만 뭐 다른 학교는 또 이제 4번째가 필수일 수도 있으니까 이 부분만 좀 조심하시면 될 것 같고요. TEFT에서 요구하는 그 recommendation letter 추천서는요. 자, English, Math, Principal and or Counselor입니다. 즉 영어 선생님, 수학 선생님, 그리고 교장 선생님이나 아니면 이제 카운셀러 선생님이 써주시는 이 3가지 추천서는 필수. 그리고 personal 그리고 any teacher라는 거는 영어, 수학 그리고 카운셀러 선생님을 제외한 뭐 과학 선생님이라든가 학교의 다른 과목 선생님을 뜻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학교에 있는 선생님이 작성해 주셔야 되고요. 이렇게 이제 SAO를 통해서 추천서를 써주실 선생님의 정보만 기입을 하게 되면 SAO 이 포털 사이트에서 담당 선생님께 이메일로 추천서를 쓸 수 있는 링크가 보내집니다. 그러면 선생님께서 그 링크를 통해서 추천서 양식을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면 스쿨 투 스쿨로 바로 제출이 되게 되어 있고요. SAO에서는 잘 되었다, 이렇게 표기가 돼서 체크리스트에서 이제 클리어가. 네, 말씀하신 이제 그 SAO라고 이제 불리우는 이제 그 공통 어플리케이션 폼은 미국 보딩 스쿨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는 폼입니다. 참고로 이제 미국 보딩 스쿨들은 그 지원하는 방법에 있어서 크게 3가지의 방법을 두고 있어요. 첫 번째는 이렇게 공통 어플리케이션 폼인 SAO를 이제 쓰는 학교들이 있고요. 또 게이트웨이라고 하는 공통 어플리케이션 폼을 이용을 하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학교 자체 폼을 이용을 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3가지 형태가 있는데, 여러분께서 이제 지원하려고 하는 학교의 어드미션 페이지를 이제 들어가 보면은 우리는 어떤 양식을 쓰고 있다, 또 어떤 방법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 2가지 방법을 이제 겸하기도 합니다. 게이트웨이 방법으로 지원하거나 아니면 SAO로 지원하거나 너 알아서 해, 뭐 이렇게 이제 제안을 주기도 하는데, 게이트웨이는 사실은 그렇게 많은 숫자의 학교들이 이제 쓰지는 않거든요. 한 30개 정도로 이제 알고 있는데, SAO 같은 경우에는 뭐 100개의 학교들이 넘습니다. 때문에 SAO 공통 어플리케이션 폼에 대한 이해를 먼저 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물론 이제 여러분께서 저희한테 이제 의뢰하신다 그러면은 굳이 뭐 여러분께서 뭐 아실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저희가 다 꼼꼼하게 체크해 드리니까 저희한테 맡겨주시면 고맙습니다. TEFT 같은 경우는요, Character Snapshot Skills라는 SSAT 기관에서 주최하는 이제 인성 테스트, 캐릭터 테스트인데요. 약 한 25분에서 30분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를 사실 요구하는 학교도, 필수로 요구하는 학교도 있는데, TEFT 같은 경우는 이제 옵셔널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사실 이제 인성 테스트나 이런 부분들이 좀 자신 있거나 하면은 사실은 뭐 비용이나 아니면 시간이 많이 이렇게 소요가 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하시는 것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의무적으로 내라고 하는 학교도 있으니까 네, 하는 게 좋습니다. 네. 뭐 역시 SAO 공통 폼이기 때문에 내가 지원한 학교가 TEFT 외에 다른 학교가 이거를
필수로 요구한다. 그러면 이거를 그냥 태프트에 보내시기만 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태프트에서는 이제 grade essay를 이제 요구를 하는데 사실은 이게 올해 옵셔널이었어요. 그래서 제출을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데 사실은 좀 성적 잘 나오고 잘 쓴 grade essay 같은 경우는 이제 제출함이 좋고요. 옵셔널인데 만약에 이제 제출을 안 하는 경우에도 어찌 보면 이제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뭐 라이팅을 써라라는 그런 태스크가 주어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냥 참조하셔서 우리 학생 또는 학부모님께서 결정하시면 될 부분입니다. 자, 여기까지 태프트 스쿨에 대한 어드미션의 공략법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공유해 드렸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태프트 스쿨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태프트는 기숙을 하는 학교임에도 불구하고 학교 측에서 로컬 가디언을 필수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국제 학생들에게는 로컬 가디언을 반드시 필수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위급한 상황 때 48시간 이내에 학교에 와서 모든 것을 다 처리해 줄 수 있는 분야여야 된다라고 하니까요. 사실 커네티컷 주 말고도 다른 주에서도 이제 가능한데, 다만 이제 태프트에서는 인터내셔널 학생들을 위한 가디언에 대해서 그런 서비스를 하는 기관들을 소개시켜 주고 있습니다. 이제 물론 저희도 이제 그 중에 하나인데,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태프트를 지원하고 싶은데 가디언이 없다라고 할 경우에는 저희한테 얘기해 주시면은 저희가 가디언십 서비스를 해드리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오늘 영상 보시고 태프트뿐만 아니고 탑 보딩스쿨 또는 상위급 보딩스쿨을 지원에 관련돼서 코칭이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 연락 주시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유료로 상담해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우리 학생분 그리고 부모님들께 도움이 됐길 바라면서요. 오늘 영상 저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